예, 안녕하십니까. 예, 황규철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 진로 교육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도 학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교육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이한테 좀 많이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부모 마음이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아이한테 잘할 수 있는 교육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최고의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기 살려주는 교육법입니다. 기를 살려주는 거. 그럼 기를 살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격려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용기를 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좋은 말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요, 우리의 뇌 구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30살 정도, 그러니까 30살이 될 때까지 뇌는 성장을 하고, 그때까지 물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겠지만은 현실과 이상을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비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격려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무턱대고 뭐 격려의 말, 그리고 따뜻한 말,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끔은 이제 쓴소리도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렇지만 너무 그 무- 너무 이제 매일 아이한테 안 돼! 하지 마! 공부해! 이런 얘기는 계속적으로 하면요, 아이들이 주눅이 들습니다. 주눅이 들면은 그 아이들이 기가 꺾이죠. 그러면 안 되고요. 항상 제가 봤을 때는 한 9대1 정도, 9대1 정도 비율을 해가지고 한 9일 정도 이렇게 격려를 하면은 이제 용기 있는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은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요거는 잘못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꿈을 가지고서 살아가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꿈을 갖고서 이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다면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좀 훈육을 시켜줘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부모 입장에서 저도 그렇지만은 학생 요즘 예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10대로 돌아가면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공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에 들어가면 다시 학창 시설로 돌아가면은 뭐 하고 싶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공부하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30대, 40대, 50대 그 부분에 설문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요?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요. 물론 뭐 열에 한 명, 뭐 100에 한두 명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회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이 지금 상황에도 공부를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후회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고 이제 공부를 좀 강요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방법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관점을 바꿔가지고 우리 아이가 흥미하고 적성이 어떤 쪽에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훈육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서 공부를 해라, 그거는 막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간과하고서 무턱대고 공부하라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적성은 어디에 맞을까? 그리고 흥미는 어느 정도 될까? 사실 부모님들이 그래도 많이 이제 지켜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쪽에 이제 소질이 좀
많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정 부분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부분에서 잘하니까 어떤 부분으로 훈육을 시키고 어떤 부분으로 하면 더 잘하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훈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녀 부모 그 자녀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어떤 쪽에 관심이 있고 어떤 쪽을 잘하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분야는 이런 쪽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아이들보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제 검색이나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부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에서 이제 뭐 찾아가지고 뭐 어떤 부분에 찾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프린트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사실 그 허심탄회하게 자녀하고 얘기하는 거죠. 자녀 그 아들아 뭐 딸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이런 쪽에 지금 그 재능이 있고 적성이 있고 흥미가 있는데 사실 이런 쪽에서는 직업군이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그 소양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공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뭔가 그 자녀들도 그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공이 그 학부모님들한테 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그 진로 교육도 형성이 되고 진로 교육도 되는 거죠. 진로 교육도 되고 아이들의 이제 그 생각이나 인식 속에 앞으로 이제 이런 쪽에 좀 직업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사실 잘 돼도 뭐 50% 이상은 그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공부를 안 한다고 이제 조금 이렇게 그 걱정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는요, 사실 습관이거든요. 습관인데 그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 아직 이제 습관이 안 들여져 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안 한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이제 그 저학년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시간 날 때마다 아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아이는 그 책상에다가 이제 아이 공부할 거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책 읽을 거 하나 이렇게 놓고서 같이 이제 공부 습관을 들이는 거죠. 아이들 공부하고 저도 이제 제 할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알려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씩 공부하고 그러면요 아이들이 앉아있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그런 게 이제 경로가 이제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이제 이렇게 쭉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이 길이 이제 오솔길이 되고 또 이제 더 큰 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아이랑 같이 좀 공부 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리석은 행동 자체가 아이한테 공부해! 그리고서 그 학부모는 그 TV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TV 보고 드라마 보고 막 좋아가지고 막 막 그러고 있고 막 그러면서 그 빨리 공부방 들어가서 공부해! 공부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일 숙제 다 했어?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요. 반감만 사고 참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차라리 TV를 끄세요. TV를 끄시고 차라리 그냥 있는 게 낫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좀 힘들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요,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요, 공부도 중요한데 활달하게 활동성이 있는 그런 그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활동적인 활동을 그러니까 이제 활동성이 있는 활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걸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뭐 태권도나 기타 여러 가지 뭐 수영이나 뭐 자전거를 타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활동적인 걸 해야지 이 뇌도 같이 사실 그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치매죠. 치매가 오는데 그 중풍이 걸리고 그러면 어때요? 그 뇌혈관이 막 터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제 손도 잘 못 쓰고 발도 잘 못 쓰고 막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손과 발을 많이 써주면요, 뇌에도 많이 이제 활동성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뇌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최소 이제 한 20살 정도까지는 이렇게 계속 크면서 뇌도 같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활동성이 좋아지면서 뇌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스트레스나 이제 몸에 이렇게 받는 그런 뭔가 스트레스 그런 거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성이 있는 그런 그 운동 그런 거를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공부하고 앉아 있고 그런 게 지금 더 중요한데 어떻게 그 지금 놀고 지금 그렇게 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아 이렇게 놀이도 공부의 일환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아이를 좀 이렇게 훈육시키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영재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사실 뭐 그 영재 교육 뭐 그런 거는 뭐 시키지 않고 있는데 뭐 주변에 보면은 막 그 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그 부모의 그 만족감을 위해서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 이제 하는 거 보면요. 그거를 하는데 어떠냐면은 이제 그 아이들이 지겨워하거나 이제 상당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돈을 뭐 몇백만 원, 적게는 몇십만 원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이제 공부에 대해서 흥미를 잃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차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진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그 문을 닫아버려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 이렇게 무턱대고 잘해주는 게 좋지 않은 거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항상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뭐 영재교육 시켜주고 그러면 좋죠. 뭐 여유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영재교육도 시켜주고 이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은 하면서 아이가 이거 괜찮냐? 이거 어때? 뭐 할만하니?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래? 그럼 아이도 뭐가 생각이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아빠 난 이거 별로 그리고 하기 싫어 아니면 아빠 나 이거 좋은데 이런 거 뭐 이런 방향은 좀 어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중요한 게 그 아이의 적성이나 흥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판단하면요. 요즘 뭐 적성 검사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주세요. 그 하면은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한글도 알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거 이제 심리 테스트 그런 거 해보면은 아이가 이런 쪽에 그 적성이 많다. 뭐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이제 뭐 그런 수리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뭐 예체능이나 좀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어릴 때 밝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을 밝게 보고 그 자기는 이제 그 사람 마음인 게요. 그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마음이 밖으로 투영돼 가지고 이렇게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 앞으로 세상이 자기 인생이 긍정적으로 펼쳐지는 거고요. 세상이 안 돼.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 될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 자기 인생이 그렇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어릴 때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그 활기찬 그리고 이제 그 기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 자꾸 이제 그 어릴 때부터 10대까지 그런 게 계속 축적이 돼야 돼.
그래야지 앞으로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개척하면은 그 성공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세상이다. 그런 거를 자꾸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너무 이제 통제하려 하지 말고, 아이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도 그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아이가 가야 할 길을 같이 가주는 거죠. 아이도 힘들잖아요. 그 어른들도 같이 걷다 보면 힘든데 아이들도 힘들고 중간에 쉬고 싶고 그렇잖아요. 가끔 이제 아이 데리고 그 쇼핑 가고 그러면은 아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그냥 털썩 주저앉아요. 근데 그 저 입장에서는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기다려주고 좀 쉬었다가 다독거려가지고 다시 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뭐 가끔 얘기하는 말이지만은,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의 제일 핵심은 이제 독립입니다. 독립을 시키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항상 그 캥거루 부모처럼 품 안의 자식처럼 그렇게 감싸 안고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방법을 한다면은 우리 아이의 진로 교육은 어느 정도 이제 적성과 흥미에 고려해 가지고 일단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항상 그 길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제 쓴소리도 좀 해줘야 된다. 이제 그게 어린 아이들은 그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는데 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고, 최소 그래도 한 30살 이상이 돼야지 그 현실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장래의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중간에 그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관점에서 이제 그 자녀를 좀 훈육을 시키면요, 상당히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니고, 오히려 제가 그 말씀드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해보면요, 일단 금전적으로 좀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진짜 중요한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몇 년 전에 좀 글로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그 영상으로 제가 전달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녀 그 진로를 교육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항상 생각할 게, 자녀의 길을 살려주는 입장에서 항상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 흥미와 적성을 교류해가지고 같이 나아가고, 이제 끈기 있게 그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이렇게 좀 하면요,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 항상 신경 쓰시고 한번 그 진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